네, 이번 시간에는 인사행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행정론을 시작할 때는 이 인사행정과 조직론과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이 236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사행정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면요. 이 조직론과 인사행정론을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우리 조직은 두 사람 이상 A 플러스 B 두 사람 이상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성한 유기체입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구성한 유기체예요. 그래서 대체로 AB뿐만 아니라 C, D, E, F, G 뭐 이렇게 쭉쭉쭉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목표 달성을 가는 게 이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배울 때 핵심은 뭐였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핵심은 이 A, B, C, D, F, G라는 이 개인과 조직 전체의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 A가 또는 이게 A가 리더라면 A가 이렇게 모두를 다 같이 만나는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관계 유형을 설정을 B를 세컨 리더로 만들어서 A는 B하고 관계하고 B가 C, D, E, F, G를 관계할 수 있는 이런 관계망을 관계의 죄송합니다. 구성원들 간 관계의 유형을 만드는 것. 이게 뭐 조직의 구조의 이게 두 번째 조직의 쟁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근데 리더십이나 조직인의 특성, 조직인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사행정은 조직에서 핵심은 뭐였어요? A만 있는 게 아니라 A와 B의 관계, B와 C의 관계, C와 D의 관계, D와 E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구조를 형성하고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인사행정론은 살짝 달라요. 인사행정론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이 각각 개체 A 또는 B 이 각각 개체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을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우선 모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시험을 봐서 그를 어떻게 임용하고 그를 어떻게 그에게 보수를 주고 그에게 어떻게 근무 성적 평정을 하고 그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걸 어떻게 승진시키거나 징계를 하거나 해서 뭐 그 다음에 퇴직시킬 수도 있겠죠. 퇴직시키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다시 연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요런 과정을 공부하는 게 인사행정론이다. 다시 말해서 조직이란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집중한 학습이었다면 인사행정론은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관리이다.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관리가 인사행정론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 그죠? 여기에서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더 바람직스럽게 하여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행정론은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사행정론을 배우면서 지금부터 또 하나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인사행정론을 배울 때 하나의 그 쟁점,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각 나라는 그 나라에 따라서 인사행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20살의 젊은 인재를 채용하는 걸 더 좋아하고 어떤 나라는 나이 든 사람을 채용하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예요. 제도. 그래서 각국이 어떠한 인사행정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정실주의, 역관주의, 실적주의 앞에 배우게 됩니다. 대표관리제, 직업공무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인사관리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모집하고 시험 보고 아까 봤던 그런 연금 주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공직 구조, 개방형이나 폐쇄형이냐 구조도 달라지고 공무원을 정치적 중립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노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행동 규범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행정은 우선 그 핵심적 내용으로 인사행정의 제도를 공부한다. 그 제도는 무엇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을 그런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친숙한 공직 구조가 있을 거고 친숙한 인사관리의 방법이 있을 거고 친숙한 행동 규범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선 이 인사행정 제도라는 프레임 안에서 관리, 구조, 규범이 달라지고 운영된다는 시스템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주관식 시험 문제를 나왔을 때 답을 쓸 때 또는 객관식 문제를 이해할 때 훨씬 더 편하다. 네, 이렇게 인사행정론의 개요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사행정론 개요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론과의 차별성을 생각해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 제도를 중심으로 인사행정을 바라보면서 그 제도가 다른 구조, 인사관리, 행동규범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진냐의 관계 속에서 인사행정 전체를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보다 상세한 것들은 인사행정론이라는 별도의 강론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